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개강을 하지 않고 이번 주에 개강을 하지요, 그죠? 말짱하죠? 어제 오전에 부산에서 4시간 강의하고 KTX 타고 날라와서 야간에 서울에서 4시간 강의. 야, 대한민국 좁더라고요. 땅덩어리 이렇게 좁아가지고 살겠나? 근데 어제 8시간 했는데 아마 말짱한 거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행제학 강의 담당하게 될 위계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 사실 저를 자주 보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정된 기간 내에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내년, 저내년 가면은 공직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강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강의 계획서 보면서요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계획서에 있는데 일단 횟수는 19회를 잡았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지방자치론도 17회, 18회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지방자치는 저희가 강의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진도가 만약 밀리게 되면은 지방자치론은 따로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은 무료 수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내용에 다 집어넣은 이유는 지방자치론도 우리가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의에서 다 다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다만 이 19회 강의에 다 다루지 못하게 되면은 그럴 때 지방자치론은 따로 떼가지고 별도로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획서인데 우리는 그렇죠. 계획은 뭐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100% 지키라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의 참고상으로 보고 강의는 진행하게 될 것인데 가능하면은 뭐 여기에 진도에 맞춰서 해보겠지만요 약간 늦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은 해 두십시오. 강의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후에 할 것이고요. 강의 교재는 2016년판으로 기본서가 나오는데 그냥 위계점 행정학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위계점 행정학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기에 9급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7급은 여기에다가 한 50페이지만 더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9급용을 하시고 뭐 7급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책자 소책자 만들어 가지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7급 교재를 따로 출간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에 9급하고 7급하고 어떤 시험 범위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깊이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뭐 2-3문제 나오는가 아니면 5-6문제 나오는가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했기 때문에 기본서를 같이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약간 지엽적이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 않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 정도는 7급 수준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한 5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9급용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7급 그 파트만 따로 떼가지고 저희가 드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7급 강좌를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7급 교재는 올해 거의 8월 시험까지 반영을 해야 책이 나오기 때문에 한 9월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9급용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수업을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 진행 방침되어 있는데 보통 체계적인 틀 속에서 이론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했잖아요, 그죠? 틀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제가 소개는 했지만은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죠. 어떤 행정을 이해한다 했을 때 행정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겠습니까? 경영이 있을 수 있다겠죠. 또는 정치 이런 쪽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행정과 비교 대상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요 바로 가정상으로 얘기하면 보통 정책 집행 쪽을 다루는 것이 행정이죠. 그런데 정책 집행이 있으면은 그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 결정도 있겠죠. 그 정책을 집행했으면 그에 대해서 이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틀을 한다는 것은요 이걸 뒤집어 섞으면 안 되죠.
행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경영과 정치 이런 쪽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은 하나의 정책 집행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비교를요, 행정과 정책 결정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와 같은 틀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 집행은 정책 평가, 정책 결정과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행정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행정을 정책 집행으로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행정은 정책 집행이니까 정책 집행은 정책 결정과 비교하는데 행정을 정책 결정과 비교한다든가 하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비교 대상을 정확히 한 상태에서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어떤 동물이 있으면 동물에 대비된 개념 뭐가 있겠습니까? 식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물은 뭐가 비교하는 것이고 무생물로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동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 대상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만이 개념을 명확히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책의 틀 속에서 이론 연계성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개념의 정확한 설명을 통한 이론이 이해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라는 것은 개념을 정확히 알았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공문의 징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강등이라든가, 그죠? 정직이라든가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중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공무원은 5년 동안 임용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강등이 있고 정직되어 있는데요,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위 해제, 그 다음에 대기 명령, 뭔가 공무원에 굉장히, 그죠? 어떻게 보면 많은 손을 끼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직권 면직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공무원 징계 종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이런 징계 종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인사인을 공부하게 되면 개방형 임용제를 공부할 겁니다. 개방형 임용제는 대비라면 뭐가 비교하겠습니까? 다음에 폐시형 임용제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폐시형 임용제 하는 것은 제하의 직급만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 전부 다 안에 승진 임용을 한단 말이죠. 개방 임용제 하는 것은 바로 최하의 직급 신규 채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신규 채용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밖에 들어오는 것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방 임용제는 공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다. 그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면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 임용제 개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개념하는 것은 공직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개방 임용제 개념이죠. 그럼 개념을 모르면 일단 먼저 틀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요, 여기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시험 문제는 보통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요, 개방 임용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무원의 사학위는 어떻게 될까? 그럼 마찬가지로 사학위라는 개념이 뭡니까? 보통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자발적인 근무 의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집단적으로는 이것을 응집력이라고 하죠. 응집력 이런 것은 단결력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방 임용제가 뭐 되면요, 도입이 되게 되면은 공무원의 사학위는 과연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럼 여기에서 자발적 근무액이 올라갈까 돼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죠, 그죠? 아니 밖에서 공무원이 아니죠.
근데 내가 승진해서 올려가려고 하는데 밖에 뚝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승진이 좌절되죠, 그죠? 썩 좋은 감정은 안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발적인 근무력 이런 것이 그렇게 썩 높아질 것 같지가 않더라 이거죠. 하나 더, 응집력입니다. 응집력은 바로 집단 내에 동질성이 확보되었을 때 응집력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개방 임용제는요, 원래 같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툭툭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이질적이 되죠. 이질적이 되게 되면 단결력, 응집력은 뭐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 개방 임용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보통 공무원의 사기는 뭐 될 것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 떨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요 바로 1번이고 2번인데 이 2번 내용, 이것은 뭘 상이라? 이해상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결국 뭘 해야 돼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개방임제 개념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공무원 사회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생각해 보면 대충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면은 그건 이해상이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선에서 추론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암기하지 않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게 이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암기 안 해도 되는 상을 막 내가 이것을 암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개방임제 도입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떨어지겠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공무원 사기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추론이 안 되겠죠. 개방임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추론이 안 되겠죠, 그죠?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엮어진 이론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상식적인 추론이 많은데, 다만 가끔 이론 중에서도요 100% 그런 게 아니라 한 60%, 70%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추론이 뭐 되겠습니까?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자기는 소수 의견 쪽에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일부 암기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상은 이런 내용이죠. 그럼 암기상은 뭐냐 했을 때 이거죠. 공무원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게 나오죠. 파면, 해임, 강 등을 빼버리고 뭘 씁니까? 강임을 써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직, 감목, 견책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낼 수 있겠죠? 다음 중직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기억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기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를 계속 암기를 할래? 아니면은 그냥 파해 강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그죠? 파해 강제 감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인데 앞 글자 따서 암기하는 것이 가끔 도움이 되는데 왜 도움이 되느냐? 일단은 한 단어가 되니까 암기할 사항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짧게 되게 되면 보통 7음절 이내, 그죠? 7개 이내. 전화번호 같은 경우 요즘 글자가 8개가 되니까 암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7개는요 훨씬 기억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7개 모아가지고 암기하는, 또 그게 한 7개 되는 것은 쉽게 암기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요, 바로 한 6개나 7개 되는 것은 그냥 한 단어 만들어서 암기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파해 강제 감견돼 있는데 우리가요 한 앞글자만 따서 하는데 나중에 이 파가 뭐야? 파하면 해임, 강등이야? 강임이야? 이게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저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쓸 때요 가끔은 수업 시간에도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할 겁니다. 공무원 징계받았다, 등신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해가지고 선생님 징계만 받았다고 이렇게 등신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건 공부 강의를 하면서 기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불과하지 제가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그럼 그 내용에서 파해강제 감견서로 나서 강등하고 강임이 헷갈리는데 이 강등이 뭐냐?
공무원 계급이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강임도 공무원 계급이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려오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징계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징계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겠습니까? 위에 자리가 가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부서가 축소 개편이 되면서 위에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위에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다른 부서 가거나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아래 보니까 조금 자리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잠시 내려갔다 있어라. 위에 다시 TO 생기면, 빈자리 생기면 올려줄게 하는 게 강임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등도 등급이 낮춰지는 것이고 강임도 등급이 낮춰지는 건 맞는데 이건 징계의 종류니까 강등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수도 3분의 1을 깎아버려요. 그러나 강임은 그냥 등급만 낮춰졌지 그런 쪽에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징계종에 해당하는 것이 파해강제 감견서로 나와서 그 다음에 등신 이렇게 해서 강등을 기억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쉽겠죠. 그죠?